잘못 알려진 팔체질 상식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팔체질의학은 지금 알려진 지가 1960년이니까 약 60년 정도 되었는데요. 잘못 알려진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발전해서 그 후학들이 개선시키고 수정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걸 그대로 고집하는 분도 상당히 많지만요. 그것은 학문이라는 게 모든 게 그렇지만요. 최초 창안자가 고안한 것을 후배들이 발전시키고 계승시키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틀린 것은 수정하고 이것이 이제 올바른 방법이라는 생각하에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못 알려진 팔체질 상식 중에요. 토양체질, 토음체질, 즉 소양이는 찬물을 먹어야 된다 또는 얼음물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위에 열이 꺼져서 건강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되게 있겠죠. 소양인, 즉 토양체질, 토음체질들은 과연 모두 위가 더울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이제 팔체질 의학에서 사상의학의 양리에 대한 거, 약을 쓰는 법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사상의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 또는 한의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은 이런 말을 안 하겠죠. 이러한 것은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한의사가 아닌 비전문가들 사이에서 소양이는 모두 위가 더우니까 찬물이나 얼음물을 먹으라고 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참 큰일 날 소리죠. 왜냐하면 소양인이라도 비대 신소의 장기를 타고났지만 소양인이더라도 찬 사람이 있고 더운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모든 체질이 그렇습니다.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할 것 없이 모든 체질에게는 찬 사람과 더운 사람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을 먹어도 된다. 이런 것은 소양인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런 이론은 맞지 않고요. 비교적 속이 더운 사람이면은 찬물을 먹어서 문제가 별로 없고 또 속에 열을 끄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속이 냉한 사람이라면은 찬물을 먹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는 아무리 소양인이더라도 속이 찬 한자, 우리가 한자, 열자 이렇게 구별을 하죠. 찬 사람인 경우에는 속이 냉하기 때문에 찬물이나 얼음물을 먹으면 당연히 탈이 납니다. 아이스크림을 수십 개 먹으면 당연히 탈이 납니다. 심지어는 열자라도요, 찬물과 얼음물을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체질적인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찬물과 얼음물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좋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비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체질침과 체질양리는 약을 쓰는 방법과 침의 원리는 출발과 그 이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팔체질의학에서는요. 양리는 지금 아직 연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체질침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죠. 특히 이 체질침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우리 팔의 주관절, 슬관절 이하의 오수혈, 가장 강력한 오수혈, 이걸 이제 장부혈이라고 그러는데요. 장부를 조절하는 이런 오수혈을 활용해서 오행적 이론 아래에서 체질침을 고안해서 이제 놓고 있죠.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 토금, 순대 그 배열을 따라서 혈을 조합해서 이렇게 만든 이론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론이니까요. 우리 일반인들은 이것을 몰라도 되고요. 체질침은 오행론을 기초해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체질침, 팔체질침에서는 약에 대한 이론은 부실하다. 약은 심지어는 각 체질별로 한 가지만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우를 범했죠. 그래서 약은 연구가 거의 안 돼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체질약은 완전히 다른 이론으로 수세보온, 동의수세보온, 이재마 선생님이 만드신 동의수세보온을 기초로 해서 이제 발전했죠. 최근에는 새로운 사상의학이라는 이 유지열 원장의 책이 출간됨으로써 음양, 한열, 표리, 허실에 따라서 분류하고 또 병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병과 증상에 따라서 약을 쓰는 이런 방법이 고안되었죠. 그래서 많은 한의사들이 지금은 훨씬 과거 동의수세보온보다 발전된 방법으로 체질약을 쓰고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침과 체질약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체질침, 팔체질침만 고집하는 곳은 체질약을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마스터한 의사를 찾아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지만 침과 약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보완되고 또 서로 두 개가 완전히 결합이 되어야지만 완전한 의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침은 오행론, 체질약은 음양론, 음양, 한열, 표리, 허실에 따라서 나눠서 약을 쓴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요. 이런 질문을 한 분이 계셔요. 팔체질의학은 사상의학과 무관하고 침도 독창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것은 팔체질의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초반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팔체질의학은 전혀 이런 의학과 관계도 없는 독창적인 것.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는데요. 뭐 이것은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의학은 그 선배들의 의학에서 연구 발전하고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 이름으로써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체질의학의 팔체질 침법은요, 사암 침법이나 과거부터 있었던 장부의 음양 보사법에서 힌트를 얻어서 발전을 했고요. 체질은 우리 팔체질 의학에서는 8가지로 나누지만요. 그 체질 8가지 나누기 전에 그 체질로는 사상의학이 최초이죠. 그래서 사상의학에서 4가지로 나누어서 진료를 한 데서부터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초지 팔체질론에서 보면요. 태음인 1형, 태음인 2형 이렇게 그 체질을 나눠서 쓴 논문들이 있죠. 지금은 모금 체질, 목양 체질 이렇게 나누지만요. 과거에는 태음인 1형, 태음인 2형 이렇게 나누어서 이재만 선생님의 사사의학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나 팔체질의학의 위대성은요. 체질을 8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서 침 치료를 놓기 위해서 사람을 분류한다는 점이죠.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발견이고요. 이 팔체질 침은 그 어떤 침보다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침만 가지고는 모든 병이 정복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죠. 침만 가지고 모든 병을 치료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이 팔체질 침은 다른 어떤 그 침법보다도 훌륭하고 신속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 팔체질 의학의 위대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팔체질 의학을 폄훼함이 아니고요. 팔체질 의학의 위대성은 존중되고 또 미흡한 점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또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요. 이 질문은 초창기 팔체질 의학에서 나온 잘못된 얘기예요. 토금체질은 보고알을 먹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큰일 날 일이죠. 보고알은 강력한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중독되어서 어느 체질이든 간에 먹으면 치사량에 도달하면 다 죽습니다. 다만 보고가 소양인 음식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초반에 팔체질 이론에서 의학에서는 토음체질이 극히 드문 것으로 100만 명당 1명, 2명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현재 이 새로운 맥진법이 개발됨으로써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은 심지어는 비슷할 정도까지도 숫자가 비슷합니다. 물론 이 소양인 자체가 대단히 많은 체질은 아니죠. 그렇지만 100만 명에 1명 정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 100만 명에 1명이라고 쳐도 이것은 과거의 그 맥진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새로운 맥진법을 마스터한 의사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100만 명에 1명을 맥으로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자체가 벌써 이 가설이 틀린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맥진법은 체질을 정확하게 감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음식과 한약은 완전히 체질침과는 완전히 다른 이치로 치료에 적용되어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음이든 토양이든 속이 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더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 냉한 사람은 얼음물을 먹으면 결국은 탈락했죠. 속이 더운 사람은 얼음물을 먹어도 어느 정도는 버티겠죠. 그렇지만 매일 얼음물을 몇 그릇씩 먹는다, 아이스크림을 수십 개 먹는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그건 탈이 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 알려진 초기 팔체질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토양체질은 모두 위에 열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이죠. 소양인도 더운 사람이 있고 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고 약도 한열을 나눠서
약에 대한 이론을 따라서 약을 쓰면은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사상의학과 팔체질의학의 결합입니다. 감사합니다.